안녕하세요. 오마주 스피치의 김보윤 MC 이주아 코치입니다. 오늘은요 추석 지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칭찬인 척, 조언인 척, 자기 자랑만 늘어놓는 그런 어른들 많이 뵀을 것 같은데요.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부터 보실까요? 네. 영상 보시죠. 동서, 별일 없어? 저야 뭐 똑같죠. 형님은요? 나도 뭐 별일은 없고 이번에 우리 큰애가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상 받았잖아. 어머 잘됐다. 전혀 관심 없어 보이죠? 아니,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지금. 그러면 곤란해 죽겠어. 그리고 이번에 우리 남편 승진한 기념으로 외제차 한 대 뽑았거든? 이 외제차는 이 승차감부터 달라. 준비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자랑. 좋으시겠네요. 주영이는 이번에 고등학생 되나? 그쵸? 특목고는 못 가고 어머. 일반고 가야겠네. 진짜 싫어.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수학이랑 영어는 과외 진작에 시켜야 된다 그랬잖아. 과외 시킬 돈이 어딨어요 형님? 하긴 과외 시킨다고 될 일이 아니더라. 우리 애는 과외 없이 수학 경시대회 1등. 그래 저렇게라도 해야 돼. 속이 시원하네. 명절마다 저런 분들 꼭 있죠. 칭찬인 척, 조언인 척, 결국엔 자기 자랑으로, 자기 자식 자랑으로 이렇게 끝나곤 하는데요. 너무 스트레스 받습니다. 겉보기엔 약간 정보 공유처럼 막 느껴지긴 하지만 네네. 사실은 이거의 핵심은 비교 우위예요. 나는 좀 괜찮고 난 좀 잘났고 넌 이만큼 안 되지? 약간 이 메시지가 베이스에 깔려 있어가지고 되게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수없지 않아요? 많이 재수 없어요. 그냥 진짜 대놓고 하는 자랑보다 더 기빨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보통 이제 친척분들하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. 특히 저는 이제 사촌이 조금 공부를 잘했어가지고 그런 비교를 좀 많이 당했던 서름이 있습니다. 제가 많이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. 눈물 맺혔어.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그분이 특별히 좀 잘했던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. 그게 있어요.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약간 서열 우위에 있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. 특히나 이제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서는 그 욕구가 점점 더 강해져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너보다 서열이 높아 이랬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. 높다는 거에 안정감을 느끼나요? 내가 너보다 높아. 난 좀 괜찮지? 약간 이런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. 째려보시는 거 아니죠? 많이 당해가지고 지금. 너무 이제 기분도 나쁘고 그런데 맞받아치자니 좀 싸움이 날 수도 있고 이걸 그냥 참자니 좀 억울하거든요. 저 되게 궁금한데 많이 당해봤다고 했잖아요. 네네네. 어떻게 대처했어요? 계속 참고 그냥 넘기다가 크고 난 다음에는 맞받아쳤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서로 감정이 상하더라고요, 아무래도. 명절날 이제 가기 싫어지고. 네, 맞아요. 이제 그러면 관계가 좀 불편해질 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참고 있을 순 없는 거고요. 이럴 때 대처하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. 자, 일단 비교의 게임에서 빠져나오세요. 상대가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꾸 나를 경쟁자로 올려놔요. 그랬을 때 그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. 첫 번째, 리액션 연료 주지 않기. 리액션에 연료를 넣지 말라는 건가요? 자랑은요, 리액션이라는 연료를 먹고 막 자라나요. 그 연료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. 상대가 막 자랑을 늘어놓으려고 하면 네, 여기서 컷 하시는 거예요. 더 이상 연료를 넣어주지 않으면 자랑이 재미없어요. 좀 흥미가 떨어질 것 같아요.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이 좀 떨어질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, 화제의 초점을 옮기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우리 애는 뭐 과외 없이 뭐 수학 경시대 1등 했잖아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맞아요. 요즘 애들 과외 안 하고도 공부 잘하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개인의 자랑을 전체의 현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. 잠깐 사회 현상 이런 식으로 돌리는 그쵸. 건가요? 그러면 자랑할 게 없어져요. 사회 현상인데 뭐. 내 자랑도 자랑이 아닌 것 같이 좀 변할 수 있겠네요. 맞아요. 이런 방법도 있고요. 좀 간단하게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리를 뜨세요. 왜 거기 앉아서 수모를 겪고 있어? 화장실도 있고 주방도 있으니 피하세요.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. 그런 속담 있잖아요. 똥이 뭐죠? 무서워서 피하냐? 더러워서 피하지. 그치, 그거죠.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상대가 느낄 거예요. 제가 흥미 없어 하는구나. 그러면 자랑의 재미도
뚝 떨어집니다. 그쵸. 결국엔 이런 거네요. 자랑엔 이제 리액션으로 연료를 주지 말고 비교엔 공감으로 좀 방향을 틀자. 내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것으로 방향을 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잘 배우셔서 명절마다 써먹으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명절마다 꼭 써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럼 이제 다음 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? 저번에 우리 언니 그 일하다가 소송 휘말린 거 얘기했었지. 그것 때문에 지금 집안 분위기가 진짜 장난 아니야. 지금도 몰래 지금 방에 와가지고 전화 통화하는 거다. 엄마 아빠 완전 지금 표정도 별로고. 언니 엄청 이제 방에 속상하겠다. 들어가가지고 울고 밥도 안 먹고. 이럴 때 내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. 또 그 얘기야? 우리끼리 걱정하고 얘기해도 해결될 거 없잖아. 그러니까 저렇게 재밌는 생각은 얘기 좀 하자. 빌런은 자세부터 달라요. 수연아, 그냥 이럴 땐 그냥 내 얘기 들어주면 안 돼? 아니 우리 오랜만에 전화하는 건데 그렇게 맨날 우울한 얘기만 하면 너 때문에 분위기 다 다운되잖아. 솔직히 네가 언니 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. 사실 저 말도 맞는데 저런 말을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건 아니거든요. 전화할 맛이 좀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 저런 친구한테 전화하냐고요. 위로해줄 만한 친구한테 전화하지. 네, 이런 말 정말 많이 하죠. 야, 괜찮아. 다 지나가. 또 그 얘기야?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. 사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감정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위로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을 때. 맞아요. 혹은 더 이상 내가 해줄 말이 없을 수 있잖아요. 계속 반복되니까. 네. 그럴 때 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말이기도 해요, 사실. 금방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은 왜 상처가 될까요? 그렇게 위로 받아본 적 있어요? 저 정확하게 알 것 같아요. 좀 나의 고통과 나의 슬픔을 별거 아닌 것으로 치부하는 느낌? 진짜 정확해요. 그렇게 대응을 하면 상대방이 내 감정을 사소하게 얘가 치부하는 건가? 맞아. 약간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말하기는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. 사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하지만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말은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요? 이전 편에 우리가 위로를 다뤘었잖아요. 네. 근데 그 위로보다 조금 딥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. 무거운 주제이죠. 그럴 때는 가벼운 위로보다는 공감형 멈춤을 해주면 좋아요. 아까처럼 다 지나갈 거야,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라도 이 상황이면 힘들었을 거야. 너 정말 힘들겠다. 이렇게 공감하면서 멈춰주는 거예요.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조언을 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죠.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힘들게 이제 느끼고 있는 거를 좀 인정해주는 그런 말이 될 수 있겠네요. 그쵸. 그리고 두 번째로는 들어주는 태도도 굉장히 중요해요. 고개를 끄덕여주고, 지금 되게 잘해요. 고개 끄덕여주고, 또 표정 이렇게 공감하는 표정.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한 템포, 호흡을 쉬어주면서 대응해주는 방법. 이런 비언어적인 표현이 상대방에게는 말보다 훨씬 더 위로가 될 수 있어요. 맞아요. 실제로 제가 서비스직에서 일했을 때 들었던 거였는데 컴플레인이 걸렸을 때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화가 많이 풀리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공감을 해드리고 좀 위로를 해드리고 그럼 들어주는 태도를 좀 보여드리는 거. 맞아요. 그건 것 맞아요. 같아요. 그것만으로도 감정이 굉장히 많이 가라앉을 수 있어요. 맞아요. 근데 우리가 그걸 못 기다려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. 이렇게 감정을 인정받는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이 내가 겪은 지금의 상황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서 오히려 나한테 이야기할 때도 더 짧게, 덜 심각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. 더 좋아졌네요. 그렇죠. 나한테도 좋은 거죠. 그렇죠. 근데요, 가끔은 상대가 같은 고민을 계속해서 이제 너무 심각하게 많이 반복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. 저도 솔직히 지치거든요.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그럴 때는요, 네. 공감은 충분히 해주되 경계를 쳐주고 그 다음 방향 제시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. 네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도 마음이 좀 무거워진다. 나한테 미치는 영향도 한번 이야기해주면서 경계를 그어준 후에요. 혹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그런 것들 우리 같이 찾아볼까? 아니면 그걸 해결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네가 좋아하는 것들 생각하면서 좀 날려볼까? 우리 함께 해보자. 이런 식으로 상대를 그 고통 안에서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
유도 대화법을 해주시면 좋아요. 이게 정리를 하자면 듣기 싫다는 게 아니라 좀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보자, 이쪽 길로도 한번 가보자,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네요. 그쵸. 공감에서 끝나면 1차원적인 위로 방법이라면 이제 조금 더 고차원적으로 생각했을 때 상대의 시각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주는 것. 그것이 진정한 위로는 거죠. 그런 것 같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가 남자친구랑 싸웠어요. 그런데 뭐 싸웠다 풀었다 싸웠다 풀었다 이렇게 요즘 해보시라고 하는데, 그럴 때마다 이제 제가 전화를 들어주고 있는데 저도 조금 지쳐가지고, 근데 나도 이제 매번 들으니까 조금 무던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었거든요. 그렇게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, 아니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이번에도 또 비슷한 일로 싸우면은 이때는 어떠한 규칙을 좀 정해서 해보는 게 어때? 아니면 다른 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어때? 라고 좀 많이 추천을 해줬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말하기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우울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자기의 문제가 세상의 전체의 문제인 것처럼, 굉장히 큰 문제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. 처음에는 저도요, 그럼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?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고 굉장히 많이 방법 제시를 해드렸었는데, 그럴 때마다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오시고 내가 얼마만큼 힘들었는지 더 설명하려고 하시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 갈 때 저 거의 막 기빨려가지고 막 가오나시처럼 이렇게 하고 집에 가고, 이런 일들이 반복됐었거든요. 그래서 저도 그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. 정말 마음으로 충분히 공감해 주되 그것이 나한테 미치는 영향 이야기 해주고,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그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했으면 좋겠다, 이런 경계 표현을 부드럽게 해주는 것, 그것도 굉장히 나를 지키기 위해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저는 제일 많이 배운 게 뭐였냐면은, 이렇게 해봐가 아니라 이런 건 어때? 라고 조금 많이 유도하는 그런 질문형의 그런 위로를 많이 배운 것 같은데요. 여기서도 조금 잊을 수 있도록 이런 걸 해보면 어때? 뭐 이런 취미를 갖는 게 어때? 라고 좀 추천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일취월장. 감사합니다. 오늘의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. 내년부터는 명절에 눈치 없이 나에게 자랑만 하는 친척에게 눈치력 있는 한마디로 관계의 온도를 조금 정리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, 힘든 이야기엔 희망이 아니라 공감을, 반복된 이야기에는 길을 제시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오마주 스피치 여기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. 오늘 어떻게 하셨어요? 저 친척 편에서 진짜 화가 났고요. 위로 편에서는 마음이 같이 무거워졌어요. 우울증 분들 많이 생각나서 마음이 많이 무거워졌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서 공감되는 부분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. 영상을 보시고 나도 떠오르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 하면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대화에는요, 치유의 힘이 있어요. 그래서 진정한 대화, 올바른 대화법을 배우시면 다른 분을 치유할 수도 있고 나 스스로를 치유할 수도 있습니다. 제대로 된 대화법 오마주 스피치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. 네, 지금까지 감정의 흐름을 존중하는 말하기 방법을 배우는 오마주 스피치였습니다. 여러분,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.